각이하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진파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뭐 날은 뭐 엄청나게 밝고 뜨겁고 좋은데, 화나고 좋은데 주식시장 그냥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오늘은 좀 너무 없더라고요. 오늘 체감 지수가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네. 이거밖에 안 빠지다니 싶네요. 네, 코스피 0.7% 하락했고 코스닥은 0.1% 올랐습니다. 네. 네, 코스닥은 뭐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 네, 종가로 갈수록 좀 재미가 없었네요. 오늘 좀 충격적인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오늘은 또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졌어요. 대만이랑. 업종별로는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뭐 바이오 업종 중에서 뭐 급등했던 뭐 알테오전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셀트리온도 5%나 올랐습니다. 알테오전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에서는 뭐 매각 이슈 때문에 모나리자가 22% 급등했고, 많이 떨어졌던 것 중에는 유통업종. 어저께 사실 유통업종이 급등했던 게 가스전 발견됐다는 소식 네. 때문에 유통 섹터에서 뭐 옮기고 이런 것들 다 많이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은 그대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드는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한국가스공사도 장 초에는 초에 많이 올랐죠. 거의 상한가 갔어요. 27%가 급등했다가 많이 반납하더라고요. 네. 오늘 보험 섹터도 좀 하락했고, 이제 뭐 은행도 많이 떨어졌고, 그냥 네. 밸류업 종목들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융주에서도 지주사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SK도 그때 뭐 그 이혼 소송 이후로 한 3일 연속인가요? 급등했었는데 많이 올랐죠. 오늘 한 네.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CJ도 같이 하락했고 다른 뭐 지주사들 뭐 은행, 뭐 금융지주들 많이 하락했네요. 네. 음식료품도 많이 떨어졌는데 삼양식품이 그동안 아주 좋았잖아요. 네.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은 7%나 급락을 했습니다. 농심도 4% 하락했고요. 대상, 오뚜기, 뭐 샘표식품도 3%대 네. 하락하면서 약세장 때 좀 방어주 역할을 하는 음식료 섹터가 오늘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봐선 방어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성장주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막판에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막판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 SM이라는 회사인데 한 3시 넘어가지고 원래 멀쩡했어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다른 엔터지들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판에 10분 만에 저렇게 급락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는 뭐 10% 가까이 좀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8%로 끝났는데 그 아이도 관련돼서는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좋지 않은 루머가 좀 돌아서 그것도 이제 SM의 매출 비중 한 45% 거의 절반 가까이 기여를 하는 NCT라는 그룹에 관련된 루머가 좀 안 좋게 돌아서 중요하죠. 오늘 좀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SM이 떨어지니까 다른 엔터주들도 다 같이 조금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네. 좀 보였습니다. 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엔터주들이 하이브 뭐 미니진 사장과의 갈등도 그렇고 네. 그 전에 SM 그룹으로 치면은 이 카리나의 열애 소식 터졌을 때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여러 가지 뭐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리스크들이 한 번씩 좀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올해 2분기에도 그 콘서트 일정들을 보면은 NCT가 15번으로 제일 많이 하는 그룹이거든요. 네. 두 번째가 뭐 라이즈, 에스파, 슈퍼주니어 이런 데는 2번씩밖에 안 해요. 네. 근데 NCT가 15번이나 해야 되는데 이번 스캔들을 과연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을 잘 마무리하고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우리 그 소위 속된 표현으로 덕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생각하면 조금 나쁜 표현인데, 자기가 이렇게 자녀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하잖아요. 자기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팬들은. 그래서 팬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죠. 왜냐면은 사실 요즘 앨범을 살 이유가 있나요? CD를? 스트리밍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주냐면 그건 팬심 때문에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음악 회사들, 엔터 회사들 중에 그 가장 큰 수익원은 앨범 판매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25,000원, 30,000원을 받고 팔았다 이러면은 뭐 마진율 꽤 높을 테니까 그걸 몇 장 팔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라서. 근데 이게 사실 살 필요 없는 거 사는 거는 뭐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죠.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려고. 근데 여러 개 사주고 이런 건 정말 팬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상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사실상 그 루머가 있기는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매니저 몰래 뭐 그런 뭐 행동들을 한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큰 그룹이.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팬들이 다 지켜봐요. 네. 그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돌 같은 경우는 여자 그 팬들 중에 진짜 완전 와 막 목숨 건 팬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옆에 있어요. 예를 들어 숙박하잖아. 그럼 그 앞에 있어 그냥 계속. 그래서 이게 함부로 행동하기 참 어렵거든.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부분이 이것도 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사실로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루머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네, 네. 뭐 사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된다. 좀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네. 사실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네, 지나가는 느낌이고 오늘 2차전지도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6% 상승, 에코프로도 3%대 상승을 했는데 딱히 뭐 오를 이유는 못 찾은 것 같은데 뭐 네. 저가 매수를 인식해서인지 요즘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저께 그 가스 때문에 급등했던 SK 이노베이션이 여전히 이제 2, 3분기는 정유나 배터리 사업 둘 다 좋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경고의 유안타 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정유 같은 부분도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최근에 좀 유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BEP 하회할 거라고 생각하네요. 네, 뭐 쿠웨이트나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의 이제 대형 설비 가동이 집중이 되면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BEP가 지금 배럴당 4에서 4.5불인데 요 BEP를 하회할 것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정제 마진은 1분기에는 한 6달러 정도 됐는데 2분기에 3달러로 급감을 하면서 정유 부분 실적 감익이 좀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네. 2분기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여전히 좀 가동률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게 문제인데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90%, 가동률 90%, 이 정도가 좀 BEP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배터리 가동률은 현재 70% 전후로 좀 부진한 상태라서 계속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2024년 상반기 가동률은 공장별로는 중국은 85%까지 올라왔어요. 여전히 90%는 미달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70%, 미국은 10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 3분기에도 계속 증설분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회복되는 속도는 조금 더디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캐펙스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투자금이 많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로 외부 자금 조달에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한 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투자들이 좀 필요하고 반면에 이제 본업에서 조금 많이 벌어야 캐펙스 자금 쓸 텐데 그렇죠. 정유 쪽도 조금 부진할 거라 해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하향은 했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승률은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모로 어렵네. SK 그룹이 참 한쪽은 너무 좋은데 돈은 다 떨어졌고 그냥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두 번째로 큰 회사들 이렇게 힘들어요. 네. 네.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는 하려고 했다가 변동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어저께는 그 댓글을 보니까 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니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했을 정도면 사실이 아니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BEP 단가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 150불 유가가 가졌어? 근데 100불이 BEP야 너무 땡큐지, 그지? 그 BEP가 100불이면 캐내는데. 근데 BEP 100불인데 유가 지금처럼 막 70달러 이래. 그럼 아무짝에 쓸모없지. 생산하면 적자인데 생산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그 예측이 안 되는 게 지금 시추공 하나당 뭐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고 네. 오늘 보도로도 이미 하나 계약했다라고 이제 몇백억 주고 계약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투자는 지금부터 계속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네. 뭐 한 10년 가까이 계속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하더라도 정작 그 안에 있더라도 그거를 생산을 하는 거는 2031년 뭐 그쯤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생산해가지고 뭐 외부에 판다고 하면은 그때 기준의 유가나 이제 가스 네. 가격에 적용을 받을 텐데 그거 예측이 전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상해서 지금 뭐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계속 이거는 좀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좀 계속 있지 않을까. 네.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정부 테마, 정부가 발생시킨 테마다 어제 그렇게까지 표현을 드렸던 이유가 왜냐면 이거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요. 그리고 수지가 맞을지도 그건 가봐야 주판을 튕겨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 뭐 투자가 먼저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뽑아먹는 거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니까 음. 일단은 재무제표상으로는 네. 그럼 누가 할 거냐고. 누구 보고 시킬 거냐고.
애매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가 오랜만에 주가를 한번 봤어요. 네. 월봉이 끔찍하더라고요. 아. 위에서부터 막 끝도 없죠. 예, 막 60% 하락, 신세계는 60%대 막 하락하고 네. 이마트는 뭐 거의 80% 하락하고 네. 이랬는데 지분 계약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 이번엔 쓱닷컴 관련된 공시입니다. 네. 이마트와 신세계가 그 쓱닷컴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 FI들이 들고 있는데 어피너티비, 뭐 BRV 캐피탈 이런 데가 지분 30% 정도 갖고 있고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합쳐서 70%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FI의 지분을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한테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기타 투자 판단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매수인을 지정 통지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FI 지분 전부를 매수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과거에 이제 30% 지분 투자를 재무적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냐를 보면은 2019년도에 7천억 투자했고요. 네. 2021년에 3천억 투자해서 총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근데 풋옵션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2023년 기준 거래액이 5조 1,600억을 하회하거나 IPO를 못할 경우에는 이 지분 30% 투자했던 거 원금으로 대주주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21년도에 IPO는 시도했지만 그때는 좀 되지 않았고 23년도 기준 거래액 조건은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나 봐요. 네. 네, 뭐가 중복 계상이 됐다 뭐 이런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매각 합의를 통해서 풋옵션은 소멸됐다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풋옵션 그 소멸에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 FI들이 안전한 엑시트 창구를 이제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합의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매각에도 아마 그런 조건이 좀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풋옵션이 저기 헷갈리는 게 저게 상품권을 더블 계산했다 이거예요. 상품권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매출을 하잖아. 사잖아 사람이. 그럼 상품권도 매출로 잡고 그걸로 물건 산 것도 매출로 잡으면 더블 카운팅이잖아. 그렇죠. 그런 네, 논란이 있겠네요. 예,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신세계나 이마트가 다른 제3자를 인수자를 구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지 그렇죠. 않으면 연결시켜준다는 그러면, 얘기고 지금이. 예, 네. 신세계 이마트가 이 지분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살만한가 제3자가 일단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매출액이 22년 대비해서 23년에는 좀 꺾였고요 영업이익은 매년 1,000억대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만 봐도 뭐 현재 쿠팡이나 뭐 알리, 테무 이런 이커머스 쪽에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과연 용기 있게 누가 지를까 의문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그러면 싸게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수가가 지금 FI들이 들어온 게 1조 원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이상은 받아야 되죠. 네, 거론되는 것도 1조 1,000억 정도를 네.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자 받아야 되니까. 예, 지금 자본 총계가 1조 4천억입니다. 근데 30% 지분이니까 30% 하면 4,300억. 4,300억 자본 총계인데 네. 이걸 1조 주고 사면 PBR은 한 2.3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PBR이 2배 이상 갈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3자를 구하는 게 참 1조 원 주고 살 제3자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아빠나 엄마? 네? 아빠나 엄마가? 아빠가요? 네. 정 회장님 아빠나 엄마가? 부자 엄마 아빠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제3자를 못 구하면 이제 대주주가 사줘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그 엄마 아빠라고 해서 사고 싶을까도 의문이죠. 사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안 사주면 너희들이 사줘라고 계약을 걸었잖아요. 또 이번에. 네. 그래서 스타컴의 기존 지분대로 이제 매수한다라는 이제 기타 사항의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분을 보면은 이마트가 스타컴을 45% 갖고 있고 신세계가 24%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와 신세계가 2대1 비율로 아마 스타컴을 매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가 누가 나올 거냐 참 깜깜합니다. 현재 상황 보면. 네.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는 고전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난이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누가 경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5월달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 번씩 제가 이런 기사들을 한 번씩 가져오거든요. 네. 참 슬픈 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률이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 장이 외국인이 사는 것만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이런 게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5월달에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ETF는 제외한 겁니다. 상위 순매수 10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왼쪽이 외국인이 산 거,
오른쪽이 개인들이 산 건데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LG엔솔 막 한 자릿수도 없고 거의 뭐 두 자릿수 하락이 많고 외국인들 순매수 한 거는 기아랑 현대중공업 조금 마이너스인 거 빼고 다 수익이 잘 났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한미반도체, LG전자까지 뭐 두 자릿수 수익 낸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국장의 현실이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투세 관련돼서 연말까지 가면은 조금 좀 협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한테 제안을 했는데 금투세 보완책을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국세청 차장 출신입니다. 네. 부자들의 자본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있는 금투세 보완책을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진짜 워딩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미 투자자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우선 징수 편의주의적 발상인 원천징수 문제부터 빨리 개선하길 바란다. 이건 정말 저희들 입장엔 말도 안 되죠. 네, 원천징수 이거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거는. 진짜 끔찍합니다. 네. 네. 딴 건 몰라도 이건 진짜. 네. 돈 벌면 무조건 일단 띈다는 거예요, 세금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받아라. 5천만 원이 안 되면 신청해가지고. 일단 뇌에 지진이 나요. 얘기 듣는 순간. 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겠는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내는 것까지는 내도 돼.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을 못 받아 다시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지. 또 신고하고 또 기간 걸리고 하니까요.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세무사들은 날개를 달죠. 만약에 이게 되면 저 같은 사람 지진 나니까 다 세무사한테 맡길 거 아니야? 그러면 세무사가 할 일이 일거리가 엄청 많아지죠.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건수도 엄청 많아질 거고. 그럼요. 네. 세무사들한테는 뭐 물론 이제 전산으로 뭐 다 뽑아주긴 하겠지.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머리 지나는 행동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해외 주식은 이렇게 원천징수 안 하는데 국내 주식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는데 참 합리적인 지적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하던 거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네. 그리고 상속세도 검토를 좀 제안했습니다. 뭐 초부자 상속세 감세가 아닌 중산층 대상으로 상속세 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일반 상속세 일괄 공제의 규모가 28년째 5억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집값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 5억에서 10억 사이 요 대상자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5억에서 10억 서울은 다 10억이죠. 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서울 평균이 10억이니까 네.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부자는 맞아. 부자는 맞는데 부자라고 아무도 안 느끼지. 집 한 채 있는 걸로는. 본인들이 안 느끼죠. 본을 안 느끼죠. 우리나라는 뭐 상류층을 느끼시는 분이 1%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전체 계층에서. 네, 그렇더라고요. 나 상류층에 한 거 1%밖에 안 돼. 100명 중에 한 명.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정신적으로 상류층인 것 같아. 정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네, 약간 미친 경향이 있어. 내 멋에 살아. 네. 아니 궁금한 건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또 이런 대답을 안 하시고. 네, 이건 비밀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뭐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이 상속세를 개편할 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